KBS 홍사훈 기자 책에 쓰인 문장인데요. 31년 동안 기자로 일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포함한 여러 의혹을 파헤쳤고요. 지금은 KBS 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진행까지 맡고 있는 분이죠. KBS 홍사훈 기자, MBC 라디오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만나면 반가운 친구죠. 아니, 그 말씀하시면 그 KBS에서 혼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정년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네, 가장 무서운 분이군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K본부, M본부 이렇게 부르시면서 네. 마치도 지금 예를 뭐 프로야구로 치자면 키움과 KT 지금 양 경쟁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1991년에 KBS에 입사했거든요. 네. 그때 저희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이 네. 야 사훈아 공산당하고 MBC는 절대 믿지 마라. 왜냐하면 경쟁이 워낙 치열했으니까 그때는. 와, 예. 뭐 방송사도 몇 개 없었고. 네. 근데 이제 뭐 정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기 이 자리 뭐 앉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 오시는 거죠? 처음이죠 당연히. 그러시군요. 네, 그런 MBC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홍사훈 기자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MBC PD 수첩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을 다룬 회차에 박수를 보낸다. 부럽다. 박수까지는 그렇다 쳐도 부럽다라고 하시는 건 어떤 이유세요? 잘하니까 부러운 거죠. 뭐 어쨌든 PD 수첩뿐만이 아니고 제가 예. 사실 뭐 방송사를 떠나서 뭐 이제 제 연차 정도 됐으면은 우리나라 전체 언론 지형을 좀 이렇게 좀 보잖아요. 그렇죠. MBC 스트레이트 제가 정말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네. 센 걸 다뤄야 되거든요. 상대가 셀수록 그 시사 프로그램이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네. 말랑말랑한 거 네이버나 다음에서 다 나오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요즘 MBC 특히 스트레이트 뭐 잘한다 칭찬해주고 뭐 그런 거죠. 네. 잘하는 거 칭찬해줘야죠.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탐사 보도를 한다. 이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센 거다 이 말씀이시죠? 안 그렇겠습니까? 절대 권력인데 최고 네. 권력인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홍사훈 기자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많이 탐사 취재를 해 오셨는데 그렇게 그 취재를 해 오시면서 아직 다 파헤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취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처음에 어쨌든 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취재하게 된 계기는 뉴스타파에서 처음 경찰에서 원래 이 내사 보고서를 처음에 세상에 공개한 거잖아요. 그렇죠. 뉴스타파를 통해서. 그렇죠. 그걸 보고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네.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량도 세요. 네. 그렇지만 빠져가 나가는 경우가 있으면은 한 방에 그야말로 큰 돈을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유혹도 큰 거잖아요. 그렇죠. 궁금했습니다. 야, 그럴듯한데 뉴스타파 기사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취재를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이게 지금 일어난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011년도에 이게 끝난 주가 조작인데 네. 그때는 성공하고 이제 다들 그 공범들이 박수치고 이제 악수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렇죠. 2013년도에 갑자기 경찰에서 이걸 내사를 한 거거든요. 예. 갑자기. 네.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다른 별건을 하다가 이걸 이제 우연히 경찰이 알게 돼서 내사를 하게 됐는데 네. 2013년도에 경찰이 내사를 벌였을 때 이게 수사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됐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은 내사 단계에서 그다음에 수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 단계로 넘어가진 않았어요. 네. 그때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8년이 지난 2021년도에는 이게 범죄다 해서 관련된 인물들이 줄줄이 기소되고 재판에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내사 보고서 경찰이 작성한 그 내사 보고서는 38페이지짜리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범행 수법이나 누구를 어디서 만났고 뭘 했고 누구한테 얼마를 거뒀고 이게 실명으로 다 나와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 이름이 딱 2번 나오거든요. 전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물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범죄 행위에 가담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냥 돈하고 증권 계좌만 빌려주고 네.
빌려줘서 난 주식 잘 모르니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것뿐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내사 보고서에는 분명히 점주라고 적혀 있고 검찰이 공소장에 범죄 일람표라고 해서 그 도이치모터스 재판에 넘기면서 범죄 일람표를 쭉 작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김건희 여사의 그 거래 행위가 이런 부정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 2월에부터 재판을 시작했는데 수사는 뭐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네. 지금 2월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27차례나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됐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게 혐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일절 얘기가 없습니다. 네. 무혐의를 검찰에서 조사해 봤더니 이런 해서 김건희 여사는 이거 혐의가 없다. 죄가 없다. 라고 하면은 저도 믿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조사조차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발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혐의가 없으면 혐의가 없다라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될 텐데 예.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뭔가 좀 의심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27차례 지금 공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재판 과정 중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취재로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수사로만 밝힐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지금 취재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뉴스타파만 지금 이걸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재판장에 왜 기자들이 가지 않느냐. 거기서 보면은 네. 지난번에 뉴스타파에서 그래서 재판에서 공개된 게 신한증권 직원하고 김건희 여사가 그 거래한 네. 그게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원래 김건희 여사가 그 주식을 잘 모르니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한테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네. 그 선수인 이모 씨한테 다 계좌를 일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전화로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녹취가 보니까는 보도됐죠. 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그럼 누가 공개를 한 거냐? 검찰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있잖아요. 네. 지금 주가 조작 공범 중에 하나로 한 그렇죠. 명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오수 회장의 변호인이 그 녹취를 공개한 거거든요. 이거 왜 공개했을까? 그러면서 정작 진짜 주범으로 지목받는 네. 그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다 맡겼다는 현금하고 예. 맡겼다는 이모 씨가 신한증권 직원하고 통화해서 뭐 도이치모터스를 팔아달라 사라 이런 얘기한 거는 일절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그건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로 봐서는 검찰 내부에서 어쨌든 수사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그리고 수사검사들이 지금 공판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에서 검사들끼리 의견 충돌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물론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입니다. 추정이시고. 왜냐하면은 벌써 2월부터 재판이 시작됐고 수사는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작년 4월에 이제 최강욱 의원하고 이제 황희도 그 고발로다가 네.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작년 4월에. 예. 근데 벌써 지금 해가 넘기고 지금 2년이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 조사도 못하고 네. 혐의냐 무혐의냐 이것도 결론을 못 내리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내부에서 굉장한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검사들끼리. 네. 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그 자세한 이야기가 지금 쓰신 책 분노가 세상을 바꾼다에 쭉 담겨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쓴 거는 네. 이게 사건이 좀 복잡하잖아요. 사실. 복잡하죠. 증권 주가 조작이 그렇게 뭐 손쉽게 되면 누구나 다 하지 뭐. 그렇죠. 큰 돈 벌 수 있다는데. 네. 근데 뭐 내사 보고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또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는 네.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위험한 생각을. 네. 어쨌든 그런데 예. 시간이 또 오래 지나고 보니까는 굉장히 막 사건이 파편화됐잖아요. 네. 보도도 사실 띄엄띄엄 나오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파편화돼서 맞아요. 예. 이거를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야겠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2013년도에는 지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2013년도에는 죄가 안 됐고 지금은 죄가 되는 거잖아요. 네. 2013년도에 똑같은 사건인데 범죄 행위인데 예. 그게 왜 수사가 안 됐느냐. 그 수사가 안 되게 뭉갠 사람이 누구냐. 네. 라는 게 사실 저는 더 궁금합니다. 누굽니까?
그건 모르죠. 아, 왜냐하면은 네, 아시는데 밝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아, 모르십니까? 2011 네. 그냥 추정이죠. 네. 2011년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다 끝났거든요. 네. 2009년부터 시작해서 한 1년 반에 걸쳐서. 그리고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는 전주로 참여를 했죠. 예. 2012년도에 그때는 윤석열 당시 이제 검사와 김건희 여사는 서로 남남이었죠. 결혼하기 전입니다. 예. 그런데 2012년도 이듬해 두 분이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승진을 합니다. 네. 그리고 1년 뒤인 2013년도에 경찰에서 내사를 이걸 벌였어요. 예. 그리고 내사 보고서에 김건희 여사 이름을 2번을 적시를 합니다. 경찰은 김건희라는 이름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이. 네. 검사한테 자 이거 우리 내사가 끝났는데 이거 증거가 이 정도 충분하니 우리 이거 수사로 돌리겠습니다 했을 때 보고서를 받아본 검사가 검사는 아마 김건희라는 이름을 누군지 알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네. 왜냐하면 두루 요직을 거친 그렇죠. 그야말로 검찰 조직 내에서 신망받던 특수통 검사에 바로 작년에 결혼한 그 김건희 여사 이름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수사로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거기서 그냥 내사 종결돼 버렸거든요. 네. 이게 왜 그때 종결됐느냐? 사실 저는 그게 더 관심 있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 진실도 언젠가는 그러면 드러나리라 보십니까? 근데 내사했던 경찰관들도 있고 그들은 알 테니까요. 드러나야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김건희 여사가 죄가 없을 수 있어요. 무혐의일 수 있어요. 그냥 당연하죠. 빌려주기만 했을 수 있어요. 예. 검찰에서 그 부분을 수사해서 조사해서 저를 믿게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다. 네. 저희가 그거 뭐 못 믿겠습니까? 검사 자기 이름 걸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무혐의 예. 결정 내립니다라고. 예.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가슴 예. 아픈 거는 이 내사 보고서가 결국은 뉴스타파에 전달됨으로 인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범죄 행위가. 그렇죠. 내사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이 따로 있고 이거를 보고 전달받고 뉴스타파에 넘겨준 8년 뒤에 뉴스타파에 넘겨준 경찰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 따로 넘겨준 그러니까 작성한 경찰은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 넘겨준 경찰은 기소가 됐습니다. 형사의 건데요. 기소됐죠. 예. 그리고 재판에서는 그냥 선고유예 가벼운 판결을 냈거든요. 왜냐하면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 아하. 그런데 경찰 내부에서는 중징계했습니다. 네. 당신은 1계급 강등을 시켰어요. 잘 아실 거잖아요. 경감에서 경위로. 네. 그럼 다시 말해서 경찰에서 너 나가 이 얘기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런 공익적인 제보자를 지켜주지 못하면 저도 물론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네. 어느 누가 앞으로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 제보할 수 있겠느냐.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은 지켜줘야 됩니다. 아, 네. 저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네. 공익 제보자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이 참 제 가슴에도 와닿네요. 그리고 이제 그 앞서 제가 책을 분노가 세상을 바꾼다 말씀을 드렸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 다루신 건 아니죠? 다른 예, 뭐 사건들도 세 가지 있죠. 다루는데 예. 사실 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7광구라고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연배 때는 다 알 거예요. 7광구. 석유난다고. 포항 앞에. 예, 아니, 석유난다. 포항 앞에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데고. 아, 그런가요? 제주도 남쪽에 대륙붕이에요. 아, 예, 이게 예. 뭐 석유가 묻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네, 지금 네. 이거 일본한테 다 뺏기게 생겼거든요. 3년 뒤에 2025년 6월 22일 날 네. 그때 일본하고 한국 간에 이 네. 대륙붕 7광구를 놓고 매우 큰 뉴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 정부 지금 이거 네. 외교부에서 손 놓고 있거든요. 정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면 그냥 일본 땅 되는 거예요. 뺏길 때 뺏기더라도 네. 싸우라 보고 뺏겨야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10년 넘게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대륙붕 7광구, 뭐, 저도 지금부터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워낙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저도 사실 이게 포항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예.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모실 테니까 꼭 와주십시오. 한번 불러주시죠. 뭐. 네. 그러면 앞으로도 또 홍상훈 기자님 뵙기를 기대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홍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